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오늘 또 독일 얘기 좀 해보죠. 네, 사실 요즘 청년 취업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취업하신 분들도, 헬조선, 한국 진짜 일하는 거 너무 빡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취업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가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미국 같은 데는 비자가 또 더럽게 안 나오고요. 캐나다도 잘 안 나오고, 영국도 잘 안 줘. 호주도 요즘 거의 안 준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은 기웃기웃 하다 보면은 남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독일이 그나마 비자 받기가 매우 좋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저는 독일에서 1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회사에서는 업무가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독일에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18년과 업무 파워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할 말이 좀 있겠죠. 예,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78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제가 독일 이민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벌써 클릭수가 1840개 나왔습니다. 예! 자, 그 영상을 보셔가지고, 단점이 생각보다 많네. 나 오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당연히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오시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최순실이나 금수저가 아니면은 독일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호, 돈을 벌어야죠. 네, 그 최순실 님도 이제 여기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근무했을 때가 2012년부터 16년까지인데 그때는 제가 최순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여기서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맨 뉴스 보면 내가 저기서 먹었던 한식당인데 저기서 밥을 먹었네.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인터뷰하는 저 사람 나 독일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뭐 이런 상황이 꽤 많았습니다. 또는 뭐 우리 저기 소풍 갔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최순실은 돈을 벌 필요가 당연히 없으나 네, 그거보다 좀 더 가난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은 물론 좋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에서도 취업하기가 힘든데 독일 취업 정말 막막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독일어 또는 영어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취업 자체는 한국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언어 실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옆에 보면은 언어 레벨이 있죠. A1부터 C2까지 있습니다. 네, C2는 뭐 원어민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통 독일 대학은 C1 정도가 있어야지 입학을 허용합니다. 사실 C1 정도면은 독일 대학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 정도 언어를 갖춰놓고 입학해가지고 깨지면서 언어를 좀 더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언어 레벨은 한 B2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B1은 이제 중급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독일어를 전혀 못하시거나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무조건 언어 실력을 B2 정도는 최소한 올려놔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계 기업 중에서 B1으로도 받아주는 데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대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어 못해도 영어로만 업무하는 곳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개발자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대신에 영어도 뭐 B2, C1 이 정도 레벨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둘 다는 하나도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돼서 오시든지 아니면 독일에 오셔가지고 어학원 1년 동안 박혀가지고 언어만 배우실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수입을 낼 가능성이 별로 없죠.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죠. 네, 채용 정보는요, 물론 당연히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고, 네, 저 밑에 있는 저 사이트들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이고요. 제가 특징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놨습니다. 뭐, 키미타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서치 DB들을 이제 통합한 그런 DB라고 하고요. 네, 스텝스톤, 몬스터 이런 거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특히 링크드인, 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 그 회사들은 주로 어디다 공고를 올려놓냐 하면은 벨린 리포트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월드잡이라고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든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유럽잡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예, 스텝스토어, 링크드인, 싱, 글래스도어 뭐 이런 그 서칭 그 DB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먼스터와 링크드인의 영어 공고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어가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잡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산업별로 전문 공고 사이트가 다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수십 개, 수백 개니까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었고요. 채용 절차는 당연히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그럭저럭 하는 방글라가 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하산 모하마드입니다. 제가 방글라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국 사장은 이렇게 답하겠죠. 꺼져, 필요 없어. 우리 한국 개발자들도 많단다. 또는 이제 인정머리가 있는 사장은, 아, 그래, 핫산? 그래, 우리 청소부가 필요한데 좀 청소 좀 해줄래? 아니, 저는 개발자라니까요. 야, 뻥치지 마. 방글라데 컴퓨터도 없잖아, 임마. 청소해, 임마.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네. 그리고 또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제 독일에 와서도 이 독일 문화에 정말 기막히게 융합을 못 합니다. 아, 물론 이런 분들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막 신나게 놀러 다니고 이제 한국 김치를 먹고 소주를 먹으면서 이제 독일 놈들을 욕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독일 문화에 융합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예, 독일 직장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굳이 이 스펙인데 우리가 독일 사람을 쓰지 꼭 한국 사람을 써야 되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강점을 가질 만한 직장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가장 obvious하고 가장 클리어한 거는 한국 진출 기업이겠죠. 심지어 제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근처만 해도 2, 300개가 있습니다. 전 독일로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겠죠. 이 기업들은 일단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오신 주재원들도 독일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재원과 여기 있는 현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한국계 기업에는 한국 현지 직원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건 일단 다행이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하기 싫어. 아씨, 나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일했는데 재미없더라야. 나는 정말 현지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조건이 어려워지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현지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망글라 핫산 얘기를 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독일애를 뽑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한국 지사가 있든지 아니면 한국이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한국 매출 비중이 높든지 예,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국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중국, 일본이라도 진출해 있어가지고 한국 시장을 슬쩍슬쩍 노리고 있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좀 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상장 기업이면은 연차 보고서 같은 거 보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거기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의외로 한국 매출이 큰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 LG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입니다. 이런데 그 납품을 하는 독일 기업들도 은근히 많아요. 뭐 파이버 바쿠엄 뭐 이런데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그래서 이제 DB에서 찾을 때 아시아, 세일즈, 코리아, 인터내셔널 또는 이곳의 독일어, 그러니까 뭐 아지엔, 뭐 세카오프, 코리아,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걸로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안 적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DB에 나온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진짜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고 얘네들이 한국에서 뭐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이력서를 끄적여가지고 그냥 그 HR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한국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끈줄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당연히 끈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가?
예, 그 독일 기업이 인턴십 자리를 내놓을 때 또는 이제 werkstuden트라고 독일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대학생들 이제 알바식 비슷하게 뭐 주당 뭐 10시간, 20시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잡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쟤 잘하네 해가지고 나중에 정규직 자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죠. 네, 서류 면접 절차는 한국과 비슷하기는 한데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서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포맷은 없는데 솔직히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뭐 대충 어떻게 쓰는지 다 나옵니다. 예, 뭐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 할 일을 앞에 쓰고 가장 디테일하게 쓰는 거죠. 뭐 15년 전에 무슨 일 했는지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이고 쪽팔리네. 나도 오탈지라고 썼네. 네, 그런데 그 오탈자를 이력서에 넣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력서를 한 몇십 개는 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오탈자가 정말 없이 제대로 들어온 이력서가 매우 드물었는데 그런 거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오탈자 싫어합니다. 네, 저는 오탈지라고 쓰는 거 저도 좀 쪽팔리는데 이거는 뭐 이력서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사하고 싶으시면은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네, 그 면접을 보면은 이제 국내 기업, 그러니까 이제 국내 진출 기업이죠. 한국계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지원자가 스페셜 스킬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현지 채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스페셜 스킬이 많은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애들을 많이 뽑고 그 대신에 뭐 총무, 재무, 뭐 이제 그런 좀 General Affairs 이런 쪽이 한국이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아마 한국에서 면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업무 포지션보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독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열정과 관심도가 있는가 업무 태도가 어떤가 뭐 성격이 어떤 거 같는가 이런 쪽으로 보통 질문을 많이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지 기업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과 비슷하게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해당 포지션, 그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네 스펙, 네 경험, 그리고 네 능력이 대충 맞는가 이런 거를 그 많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력서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서류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회계 쪽에 그 구직 활동을 한다면은 대학에서는 내가 뭐 어카운팅 수업 뭐 다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인턴 어디 할 때 뭐 회계랑 마케팅을 먼저 같이 했으며 이런 식이라도 해야 되고 내 논문을 회계 쪽으로 썼으며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영업 같은 거를 하면은 뭐 하다 못 해가지고 어디 뭐 옷가게에서 알바하면서 옷을 엄청 잘 팔았다는 둥 뭐 이런 식이라도 뭔가 연관시켜가지고 서류에 그거를 적어야 합니다. 하긴 근데 뭐 이 정도는 한국도 비슷하겠죠. 자, 근데 면접은 좀 다른 게, 일단 뭐 연봉 협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안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한국처럼. 근데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직종 평균 연봉 정도는 찾아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4만 유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4만 5천 유로로 제시해 볼래 하면은 진짜 그거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회사가 뭐 미쳤다고 돈을 막 뿌리고 다니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는 예를 들면 4만 5천을 원했는데 회사는 4만 유로를 제안한다 하면은 네, 좀 협상을 해가지고 4만 2, 3천에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뭐 처음엔 4만 유로 받는데 2년 차에는 그 대신 무조건 올려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그거를 뭐 복지 또는 교육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나 8시간 아니고 7시간만 일할래 또는 뭐 내가 이 업무 할 때는 요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좀 대신 내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다 여기 말하는 내용은 제가 업무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3월에 저희 프랑크푸르트에서 멘토 멘티 행사를 했습니다. 멘토는 갓 독일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멘티는 이제 조만간 독일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도 제가 몇 개 읽었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현지 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1차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뭐 대충 뭐 인성이나 뭐 아주 제너럴한 거를 확인하고 그래 저는 괜찮네 뽑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실무 면접을 그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면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차, 8차 했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2차 면접이 아예 그냥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이제 딴 사람들은 다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들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랑 이제 면접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대기업들은 어세스먼트 센터, 그러니까 하루에서 3일 동안 학습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고문하는 면접,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 애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든 한국 사람들보다 좀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채용 절차가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독일 오면은 난 2달 만에 취업할 수 있어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져오셔야 돼요. 일단 비자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2006년에 독일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독일의 실업자가 400만 명, 뭐 한 11%뭐 그랬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4% 후반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요. 특히 전문 인력, 여기는 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뭐, 자연과학, 이공계, IT, 의사, 이런 쪽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술직, 이런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포지션, 그러니까 독일 기업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채우지 못하는 포지션이 140만 개가 있다고 하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70만 개였는데,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5년, 6년 사이에. 네, 그래서 한국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독일에 와가지고 6개월 찾을 수가 있고,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 비자가 나오는데 18개월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두리번 하다가 직장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채용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네,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고연봉자들, 그러니까 연 53,600유로, 또는 이제 독일이 많이 부족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공계랑 IT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41,800유로만 나와도 블루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루카드를 받은 사람은 독일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21개월 만에,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년 만에,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도 일을 5년 동안 하고 세금 내고 연금보험 내면은 5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7년 걸린다는 것 같았어요. 단, 비자와 영주권 절차, 이런 게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처럼 완전 거지 같거든요? 거기는 지금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8개월 후에 다시 뵙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급하다 하면은, 에, 예를 들면 외국인청이 문을 9시, 아침 9시에 연다 그러면은 새벽 3시에 가도 너무 늦고 그 전날 밤 10시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 동네,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외국인청이 매우 한가합니다.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럼 무엇인지 다 해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첫 번째 거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주지가 비자 받기 좀 널널한 그런 곳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어려워요. 프랑크푸르트 옆 동네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옆 동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기업 문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을 떠났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아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독일 취업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일하신 분들은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상사는 왜 이렇게 그지 같아? 나 탈조선하고 싶어. 나 워라벨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독일 대부분 기업에는 진짜 워라벨이 있습니다. 25일에서 30일 동안 1년에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가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 너 왜 안 나왔어 임마 이런 식으로 저를 깹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건 당연히 3년 동안 쓸 수 있고요. 유연근무, 재택근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워라밸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좋습니다. 자, 한국계 기업들, 그것도 다 사실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한국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주재원들이 거의 모든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계 문화가 좀 남아있고 야근도 좀 있습니다. 확실히 독일보다는 더 많아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형 복지 같은 것도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구내식당에서 한국 음식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당도 꽤 있고 뭐 설날 추석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 외국인청에 가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알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를. 네, 그래도 난 무조건 현지 기업에 가고 싶어. 그래, 그래도 난 진정한 워라밸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현지 기업에서 그 뭔가 그 자기 개발이나 그 뭔가 더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행사 멘토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꿈의 직장에 입사를 노리기보다는 일단 독일에서 무조건 뭔가를 잡은 후에
그 독일 문화, 독일 언어, 그리고 이제 업무 같은 데 익숙해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그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아, 물론 회사 입장에서 싫죠. 물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좀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가장 현실적인 네, 그런 그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요약을 보면은 자, 이제 언어, 독어 또는 영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B2를 넘어야 됩니다. 네, 둘 다는 못해요 하면은 그러면은 취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계 기업도 물론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이제 그 뭐 주재원이나 본사의 이제 그 지시사항을 현지에 이제 넘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독일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래서 어버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뽑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조금 있어요.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그 독일어가 조금 더 약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 구인처 발굴 여기서는 한국계 기업이 당연히 월등 유리하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 한국계 기업에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현지 기업이 한국과 관계가 있을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그 독일 어떤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그 기업의 소프트웨어 매출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한국 지사장, 중국 지사장 두 사람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매우 약하고 느려 터집니다. 그래서 이 두 한국 분들이 빡친 거예요. 아, 도대체 뭐 소프트웨어 뭐 고장 나가지고 본사에 부탁하면 되는 게 없다. 아, 도대체 안 되겠다. 빨리 한국 개발자 좀 채용해줘. 해가지고 독일 사장이 아, 알았어 임마 이것들아. 오케이 채용해줄게.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 개발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한국과 연관이 된 그런 현지 기업에서 한국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채용 절차는 현지 기업과 한국계 관심 사항도 다르고 절차도 다 조금씩 다르다. 그거를 이제 유념하고 가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비자는 그 독일이 그래도 선진국에서 비자 받기가 가장 쉽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고 있잖아요. 그 개발자 공고. 저는 그걸 보고 아, 오케이. 아니 물론 이 연봉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왜 이걸 보고 이 스킬 있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안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이유가 있던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20만, 30만 불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발짝 꽝이죠. 못 일합니다. 그죠? 네, 근데 독일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노동 계약서가 나오면은 그거를 비자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장단점. 네, 제가 보기에는 독일 직장 생활의 장단점은 미세먼지 빠졌네. 미세먼지 플러스 워라밸 플러스 자녀 교육 이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78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독일 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승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막 간부가 되고 임원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일단 한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간부와 임원 자리는 당연히 대부분 본사 직원들, 본사 주재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그럼 독일 기업은 많이 다른가? 내가 한국인들 독일 기업에 입사를 했어. 물론 열심히 엄청 잘하면 간부와 임원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들을 독일에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에 잘 나가는 간부 또는 임원. 저는 그런 거를 그런 사례가 사실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를 통해서 나는 폴크스바겐의 임원이 되겠다. 네, 이런 꿈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독일에서는. 그죠? 네, 뭐, 한국에서도 그 망글라 하산이 갑자기 삼성전자의 임원이 된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도 독일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독일은 세전과 세후소득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그 싱글일 경우에는 세후소득이 세전소득이 60%밖에 안 되고 결혼하면은 좀 낳기는 낳고 애를 낳으면 아동수당 같은 거 주기는 하는데 근데 또 그 돈을 다 가족을 위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를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세금료도 엄청 붙고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사면 자그만치 부대 비용이 10에서 15%가 들어갑니다.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라는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연히 독일 기업으로 안 옮기고 있죠. 저 독일에서 세금 내기 싫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터고 특히 저는 싱글이니까 손해볼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워라밸 플러스 자녀교육 플러스 미세먼지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독일의 이민 그리고 독일의 취업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저희 코트라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